우리는 사료라고 그러면 머리에 어떤 인식이 들어오냐면 배합사료, 알사료만 사료라고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오늘 이 순간서부터 뭐를 깨야 되냐면 조사료든 농우사료든 그 각자 고유의 사료의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 영양소 가치가 있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조사료, 농우사료의 영양소 가치를 우리가 사료푸드에 많이 돼 있어. TDN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배합사료에 보면 뒤에 보면 총 가소와 영양소 총량이라고도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를 오늘 이해를 또 해야 돼. 아까 기본적으로 포유기 때 이렇게 사료를 좀 주니까 살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소의 대부분 과비의 원인은 뭐에 있다 라고 딱 두자라 그러면은 뭔지 아세요? 번식우가 과비되는 이유의 원인이 과비원이 무엇에 있다? 두자야. 어? 과비라니까. 과비 원인이라니까. 볏짚으로 인해서 과비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가? 환장하는 거야.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는 거야. 영양소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 배합사료의 TDN가가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보통 70% 전후로 돼 있죠. 좀 좋아야 73, 4%가 안 좋으면 68%로 돼 있어. 그러면 헷갈리니까 TD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TDN은 그걸 싹 통틀어 가지고 영양소야. 영양소를 싸잡아 가지고 한 합계야. 이게 T가 이게 토탈이라는 거거든. 영양소의 토탈에 D가 영양소라는 거고, 요거는 진짜 소화되는 거고, N이 영양소라는 거고, 총 가소와 영양소라니까 영양소거든. 그것이 영양소가 얼마냐라는 것을 싸잡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TDN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배합사료에 있는 TDN이라는 것은 그 영양소가 70%라는 얘기야. 근데 그 70%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100%에서 70%가 아니야. 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한 게 70%라는 거야. 그러면 볏짚은 몇 프로 될까? 저번에 팜플렛 나누는 게 다 있었어. 볏짚은 몇 프로 되겠어요? 응? 20%. 좋아. 20%. 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조심스러워지고 사양관리가 틀려질 수 있어. 어? 일반적으로 좋은 볏짚일수록 TDN이 높을 수 있고 낮고 그런데 축산과학원이나 이런 데 나온 데는 43%, 45%도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볏짚은 내가 보기에는 35% 정도 봐주는 게 맞아. 볏짚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4 내지 6% 있어.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친 게 35%야. 그러면 농우사료는 몇 프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가 있다 없다 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뭐예요? 배합사료, 농우사료하고 볏짚의 관계는 뭐야? 2배 차이야. 그러면 건물량으로 따져가지고 볏짚을 2를 주고 농우사료를 하고 2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농우사료는 아주 많이 먹으면 위험하고 소화장애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는 4kg 때까지는 내가 줄 수 있는데 5kg 때까지는 나는 못 주겠다. 하긴 머리에 딱 박혀 있어. 그러나 내가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사료양을 내가 좀 덜 줄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으니 볏짚을 내가 농사 지니까 그래도 소들한테 먹는 것도 보기 좋고 풍성하게 한번 줘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농사료 주고 좀 이렇게 쓸고, 야, 니네 곰포 이렇게 한 거 양쪽에다 한 덩어리씩 다 갖다 놓는 거야. 여기다. 니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뭐라고요? 뭐의 원인이라고? 과부의 원인. 그러면 우리가 번식우가 니네 하루 종일 마음대로 볏짚 먹으라 하면 몇 킬로 먹는지 재봤어요? 얼마 먹는지 아세요? 얼마 먹을까요? 15kg 먹어요. 2시간 반만 해요. 7.5kg 그냥 해치워요. 안 그럴 것 같죠? 15kg 먹으면요, 수분 빼고요, 사료 5kg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15kg에 수분 30kg면 건물량이 10kg예요? 건물량이 10kg야. 볏짚하고 배합사료하고 TDN이 어떻다고요? 2대 1이야. 반밖에 안 돼. 그럼 볏짚을 10kg 먹었으면 농사료 몇 킬로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5kg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볏짚을 무한정 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볏짚값 비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가 특별하게 반추위가 문제되지 않고 소화장애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농우사료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볏짚을 무한정 먹이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롭게 어떻게 우리가 번식우한테 급여를 함으로써 아까 소도 얘기한 1년에 1두의 번식우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번식이 잘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번식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비하는 게 뭐다? 제가 보기에는 농우사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볏짚 많이 먹어. 우리 사장님네 어떻게 하셔요? 볏짚을 어떻게 줘? 니네 적당하게 딱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니네 몇 킬로 먹으라고 줘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어떻게? 예? 끌어다 주긴 하는데. 근데 저 그래도 그래 좀 넉넉하게 주죠. 떨어지면 웽웽거리고 하면 또 주고. 그러면 거기는 12, 3kg 먹는 거야. 우리가 다 과비가 된다는 거를 농우사료 때문에 과비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돼요? 볏짚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싹 들끓고 있어요. 특히 조사료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더 그래요.
그분들은 농사를 2에서 2.3kg, 2.5kg밖에 안 줘요. 왜? 조사료가 풍부해요. 라이그라스니 볏짚이 풍부해요. 내가 사진 찍어 놓으면 양쪽에 거의 3분의 2 되는 이 복판에 양쪽으로 한쪽에는 볏짚, 한쪽에는 라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니네 실컷 먹어라. 그런 집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농사료를 3kg 이상 안 줘요. 그 집들의 번식우들이 소들이 어떨까요? 살 엄청 쪘어요. 그러면 농사료를 3kg대 안 주고서는 살찌우는 방법이 뭐예요? 라이그라스하고 볏짚을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배 터지도록.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요.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또 서야 돼. 누구하고? 요양제. 그래도 나서 문제는 고객이 있었어요. 농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되나?